빅리치 경제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빅리치입니다. 자, 오늘은 최고의 투자 기회 강달러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주식 차트나 이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한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빅리치는 다음 카페에 빅리치의 경제 흐름을 알아야 재테크도 성공한다의 카페직이고요. 빅리치가 보는 경제 흐름 방송은 빅리치의 생각이며 모든 투자와 판단은 투자자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달러 강세 기조 의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분이 돼 있어요. 시장은 지금 자,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약달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미국에서 달러를 많이 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고, 이 약달러가 지속되면서 자산 버블이 일어날 거다. 즉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데 이게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돈을 많이 풀고 이 달러가 풍부해지면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이 화폐의 그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2020년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 붐으로 가는 과정에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 약달러는 정말로 최근에 보면 웬만한 그 유튜브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들어보면 이분들의 뭐 그 경제를 공부한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뛰어나요. 뛰어나고, 그리고 물론 유튜브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 이론들을 가지고 끄적거리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봐서도 웬만하면 제 방송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신뢰 있고 방송다운 방송을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로울 거로 보여지고, 이 전문가들이 그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들의 생각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거를 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약달러 전망의 이유는 미국의 재정 정책, 즉 달러 공급이 확대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게 있죠. 미국이 재정정책, 이 재정정책 이전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있었죠. 미리 뭔지는 모르지만 연준에서 RP 공급을 확대를 하면서 또 자산의 대차대조표를 늘리면서 시중에 달러를 상당히 많이 풀어줬다는 거. 이 달러는 일부 글로벌로 지금 흘러나가 가지고 전체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상당히 좋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건이죠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만 봐도 달러 부족했었는데 통화 스왑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에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RP 발행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6개국을 해주고 또 유로 여러 나라에 달러를 지금 공급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굉장히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달러를 푸는 게 상당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미국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 공급을 할 거고, 앞으로 3분기에는 또 더 달러 공급이 더 많이 나올 거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자기들 돈인 줄 알아요. 이 돈이 나오면 막 뭐 신이 나가지고 정말 모든 게 해결될 줄 아는데,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과연 그 사람들이 가계부를 써봤는지, 기업이나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운영을 해봤는지 저는 한번 역으로 질문하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자, 글로벌의 달러를 풀어주는데 이 글로벌의 달러는 뭘 하냐면은 지금 미국 채권을 매수하고 있어요. 미국이 채권을 발행만 하면은 이게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날까요?
이 각 나라에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금리 차이가 지금 얘네들은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러는데 아직까지 미국 금리는 플러스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달러 강세가 나왔을 때는 환차익을 노릴 수 있는 이 노림수를 노리고 지금 그 글로벌 나라들은 미국 채권을 사고 있죠. 자, 이런 조건이면 역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환차익을 노린다든지 또 이제 금리 차이야 뭐 지금 역전은 안 됐지만 자, 이런 부분에서 거의 비슷하죠. 뭐 저희하고 저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환차익을 노리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 채권을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정말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매수를 하든지 또 이 그 뭐 달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유럽을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웬만큼 돈이 있는 나라들은 미국 채권을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문가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빅리치 너는 왜 달러를 강세로 보느냐. 자, 미국이 지금 재정적자나 경상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980년대, 1990년대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미리 이걸 먼저 한번 봅시다. 1980년대, 그러니까 1978년부터 1985년 프라자 합의까지 약 7년 동안의 상승이 있었고 1995년 역프라자 합의에서 2002년도까지 약 7년의 그 달러 상승이 강세가 이어지는 때가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나서는 강세다운 강세는 아직 나오질 않고 있고 지금 이게 ING란 말이에요. 그쵸? ING인데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부분하고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죠. 자, 지금은 코로나라는 상황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던 달러를 강세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1980년대에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 스페이스 그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나사에서 자꾸 우주를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던 재원을 풀었던 때 그때 했던 재정 정책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재정 정책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나온다. 그럼 이때 강세 왜 이런 강세가 나왔을까? 이 강세 이후에는 1995년 달러 강세 이후에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라는 게 왔잖아요. 이런 이 금융위기 1985년도에 달러 강세에는 일본과 독일의 마르크가 엔화와 마르크가 절상이 되면서 뭐 이제 얘네들은 강세가 나오면서 상당히 경제들이 이제 무너진 게 나온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지금 달러 강세 후에 일어난 일은 그리 좋은 일은 아니었다. 그쵸?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하지만은 이 내려가는 이 10년 동안 약세를 보이는 이 과정에서는 엄청난 붐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엄청난 붐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튤립 버블이든 닷컴 버블이든 이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이 붐을 즐기지만 거의 모든 그 개인들은 이걸 지켜보다 꼭지에서 잡아가지고 완전 뭐 좀 폭락을 맞이하고 이러면 모든 재산을 다 날리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자, 달러 강세가 가져오는 이 부분은 분명한 거는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이 재정적자나 경상수지 이 개선을 지금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0년도 이게 지금 90년도죠. 이게 그 90입니다. 이게 06이 아니고 88년 90년도 지금 2년 정도로 지금 이렇게 92년 이렇게 이제 94년 이렇게 가는데 이 엑셀 자료로 만든 거라서 이게 이제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결국은 이게 지금 82년도에
약간의 그 흑자를 보이는 부분에 있다가, 그러니까 1982년도에는 약간 원달러 달러 인덱스가 좀 꺾이는 부분이, 약세를 약간 보이는 부분이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경상수지가 그 달러 강세에 의해서 상당히 안 좋은 부분까지 내려가다가 이게 다시 그 환율에 대해서 이제 엔화나 마르크는 절상이 되고 달러는 절하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이제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런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서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경상수지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부분까지 나왔었는데, 그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2002년도 이후에 이 부분이 또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일 때는 경상수지가 좋아지고, 달러가 이제 강세일 때는 이렇게 경상수지 부분이 약해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어차피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의 최대한 극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아니죠. 그건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여기는 경상수지지만 이거는 미국의 재정적자인데, 이 재정적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1990년대에서 확 줄어들어 버리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란 나라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글로벌로 계속 내보내야 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보시면 또 2차적인 역프라자 합의 이후에 이 환차익 아시아의 외환위기 이후에 미국의 재정적자가 정말로 이런 그 서프라이즈한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달러를 굉장히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것만 갖다가 이렇게 끌어들여도 이런 환차익으로 인한 수익을 봤다 그러면, 요번에 중국보다도 유럽을 노리는 이 환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 그러면 상당히 이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상당히 줄여버리는 게 나오겠죠. 이미 재정적자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플러스보다는 이렇게 규모를, 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99년 95년부터 해서 요 과정이 아시아 외환위기가 일어났던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 강세가 나왔던 게 프라자 합의가 나오고, 여기까지의 붐을 즐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5년간을 즐기고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걷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 이제 그 14년부터 달러 강세가 2021년까지 약 이어진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달러의 주기 7년 상승 10년 하락의 그 달러 주기를 보고 지금 맞춰서 하는 건데, 약 여기 지금 중국의 위안화 부분이 조금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2년을 까먹은 상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나고 나서 2014년부터 2021년까지는 굉장히 강한 달러를 만들고,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도 어떤 얘기냐면은, 아니 1년 만에 어떻게 강세를 보일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뭔가 여기서도 데미지를 한번 줬겠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도 데미지를 주고, 항상 강세를 보일 때는 막판에 이렇게 크게 한번 뭔가 움직였어요, 짧게. 저도 그거는 이제 모르는데, 이게 홍콩 사태가 될지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의 지금 노림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경제나 재정 정책으로 돈을 푸는 거 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이미 시간상으로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걸 하려고 그랬으면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런 급락이 안 나왔어야지 그게 이어지면서 트럼프의 업적이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은 뭔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붐을 준비하는, 즉 달러의 강세, 이런 강세를 준비하는 이런 과정이 2020년도에는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런 과정에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즉 연준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풀어서 자산의 대차대조표를 늘렸던 거고, 연준은 얼마든지 이 자산의 대차대조표를 늘리고 줄임으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수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에 나간 달러를 불러들였다가 다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연준이란 말이에요. 자, 환차 이익을 노리고 환차 이익과 이자라든지 또 그 달러의 강세만 보이기 시작하면 모든 그 달러가 글로벌에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달러들이 부족하게 되죠. 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자, 지금 현재 자산 상승은 달러 약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주식을 팔아버리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매도하고 있다. 참 이게 진짜 전문가들이 정말 이 공부를 하고 이 경제를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보고 자기 주장을 꼭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나라 채권은 엄청 사고 있는 거는 뭘로 그러면 이거 반증을 할까요? 우리 증시를 매도하고 달러를 가지고 나갔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 환차익을 노리고 나갔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선물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선물을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심지어는 하루에 몇 조씩 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반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냔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 증시를 매도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갖다가 집어 붙여가지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이런 이유다. 그럼 채권 사는 거는 뭔 이유인데? 그럼 환차익을 노리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포지션 분석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노림수는 환차익 레버리지를 늘리는 거죠. 제가 그 채권 레버리지 늘리는 부분들, 투자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지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근거를 댄다 그러면, 자, 원화로 빌려서 채권 레버리지를 늘리면서 채권을 산다. 이런 근거를 대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게 됐건 그 채권을 사던 우리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자, 바꿔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환차익을 노리고 우리 증시를 매도한다. 틀렸다. 왜? 이게 주식을 팔면은 채권도 같이 팔고 돈이 같이 나가야 되는데 채권은 산다. 그러면은 빅리치 너가 얘기를 했지 않느냐? 달러의 노림수는 환차익 레버리지를 늘리기 위해서 달러는 빠져나가고 원화로 한 1조 정도 산 거를 계속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를 늘리는 거고, 달러가 빠져나가니까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 매도를 한다. 좋아, 여기까지 다 맞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게 다시 달러가 들어와가지고 이 빚을 갚으려면 원화가 약세를 보여야지. 이게 원화가 1,000원에서 2,000원 갔을 때 달러가 들어와서 이
레버리지 빌린 그 대출을 갚아버려야지만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이 레버리지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나중에 들어온다. 이 부분이 맞는 거고, 그리고 환차익을 노리고 이게 나가는데 채권을 산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 레버리지를 늘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을 사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지금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유가 하락은 이어진다. 제가 유가나 뭐 달러나 이런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시장을 지켜봤다는 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달러가 원하는 거는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일까요? 당연히 달러가 원하는 거는 향후에 붐이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 그 채권 레버리지에서도 얘기를 했죠. 레버리지 부분에서도 이 어느 정도 원화가 1,000원에서 2,000원이 갔을 때 이 부분을 달러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1,000원으로 올린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서 투자한 돈이 굉장히 이익의 극대화를 바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과거 일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죠. 달러가 강세가 보이면서 85년 프라자 합의 이후에 엔화 강세로 이 일본의 자산 가치들이 어마어마하게 버블이 일어나면서 이 높은 가격의 엔화를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꿔나간 미국의 경우 엄청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달러가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잖아요.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붐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가는데 과거 1985년도에 프라자 합의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요번에 그 중국하고 미국이 협정서를 쓴 것 같이 계약서를 쓰고 뭐 문서화한 게 아니고 그냥 일본이 견디기가 힘드니까 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그 엔화 절상할게요. 강세로 만들 테니까 달러 약세로 해주세요. 이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글로벌에서는 달러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나와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로 해주세요. 엔화 강세로 올릴게요. 이런 그냥 단순히 말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일어난 그 말 그대로 합의예요. 합의. 뭐 합의서를 쓴 것도 아니야. 그래서 프라자 합의라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과연 여기서 지금 달러가 엄청 강세가 보이면서 글로벌에서 달러가 부족해야지 1985년 프라자 합의처럼 제발 달러를 약세로 해주세요. 절하시켜주세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저희 강세할게요. 이런 상황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1980년대에도 저유가가 굉장히 오래 그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차례 그 원유 파동이 있고 나서 굉장히 유가가 저가로 지속을 하면서 중동을 많이 돌봐줬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거는 그 손실나는 부분을 미국이 원유를 수입을 하면서 그 부분을 메꿔줬던 부분이 있는데 아니 이게 2020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미국이 사우디하고도 손을 떼어버리려고 그러고 식량 공급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저쪽 그 러시아 쪽 가가지고 뭐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밀밭을 사고 지금 이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이 아주 극하게 안 좋아지니까 지금 중동에서는 자 미국의 수출길도 막혀버려 다른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베풀었던 이 복지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재정 적자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쪽이나 이제 중동 국부 펀드들이 자꾸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나가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 매도세에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달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국부 펀드들이 우리나라에 주식을 팔고 빼나간다. 참 우리나라는 뭐 세계의 ATM기라고 그래가지고 현금 지급기라고 그래서
이 입출금이 자유롭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달러 부족에 의해 가지고 또 한 번의 아픔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나마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통화 수합이라든지 그 미국 국채 RP를 발행을 해서 지금 담보로 해서 발행을 해서 달러 수급을 지금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전체적인 외환 보유고 중에서 가지고 있는 게 거의 국채가 많고요. 거의 한 60% 정도가 달러고 나머지 부분은 유로나 엔화 이런 그 비중을 맞춰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달러의 수급 부족이 일어나면 정말 그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 근데 통화 수합을 9월까지 해주고 또 RP 발행도 9월부터 시스템화 한다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한국은행이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통화정책 잘한다 못한다 이런지는 모르지만은 전체 그 중앙은행 그 회의를 많이 하죠. 그 글로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미리 서로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시간을 다 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환율 보고서를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한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대해서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아마 환율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자, 지금 이제 중동 국가들은 달러가 이제 계속 부족하다 보면서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사우디의 알람코가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굉장히 국가적인 재원이 부족해서인 것 같다. 이걸 IPO를 해가지고 주식을 상장하면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다. 향후에 잘하면은 알람코가 가지고 있는 유전도 누군가에게 뺏길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부분이니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중동 국가들이 사우디를 지금 예를 드는 거지만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거의 마찬가지 아닐 겁니까? 그래서 지금 뭐 아랍에미레이트든 뭐 어떤 그 나라든지 국부 펀드들이 달러를 지금 회수해 가는 거고, 투자했던 부분을 회수해서 자기들의 복지 정책에 지금 쓰고 있고, 점점 부족하게 되면 향후에 계속 유가가 저유가를 유지한다 그러면 정말 중동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 국민들을 좀 이렇게 다독이려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뭔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과연 요번에 달러 강세가 만들어내는 이 상황에서 중동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요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의 대차 거래 중에서 대표가 하이닉스하고 지금 그 삼성전자예요. 이 비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코덱스 200인데요. 대차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비까비까 하죠. 같은 반도체주로. 그리고 나머지는 굉장히 작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차가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 대차 거래의 한 50% 이상이 지금 한 57% 정도, 53, 57% 정도가 지금 외국인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 굉장히 많은 대차가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거는 6개월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6개월 정도로 해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 자, 참여자별로 이렇게 대차 거래 비중을 한번 보시면 1년을 지금 제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금 약 52.74%가 전체 대차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한 44%, 나머지는 이제 그 증권회사인데도 여기 이제 내국인은
지금 뭐 증권회사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합해서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47%는 증권회사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그리고 한 52% 거의 53% 정도 되네요. 53% 정도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대차를 해놨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금액도 따져보면 거의 7조 뭐 이거 지금 7조 정도 되죠. 7조 7조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은 참고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얘네들이 지금 대차 거래를 해놓고 꾸준히 주식을 파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빠지면은 그 대차를 갖고 다시 주식을 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자, 이제 미국의 재무부 채권 발행은 지금 ING다.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얘들이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재무부에서 분명히 요번에 부양책으로 뭐 2조 3천억을 발행을 하니 마느니 해도 일주일에 발행되는 거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발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뭐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지금 ING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신문을 보면 뭐 미국 그 달러 발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그 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자기들 돈 같거든요. 그리고 이 돈이 마치 뭐 다 풀려나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막 자산가치 상승을 일으켜가지고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데, 지금 미국이 재정적자가 엄청나게 많은데다 기존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오고 있죠. 이 금액 플러스 근본 부양책이 나가기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얼마 이렇게 발행하는 채권들을 보시면 그다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잊어버릴까봐 지금 이거를 제가 무슨 원고나 이런 걸 막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아침에 바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방송을 만들다 보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전문 방송인은 아니고 카페 분들을 상대로 방송을 하려다가 지금 이런 그 유튜브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그 한국경제 보면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이제 이 그 칼럼에서 미 국채 아무리 찍어도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걸 내놨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보고 있는데, 자, 미 재무부는 이번 주 3차례에 걸쳐서 국채 입찰을 실시했대요. 자, 보세요. 3차례에 걸쳐서. 아니, 무슨 부양책이고 뭐고 한꺼번에 다 그 돈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게 보면 3년물, 10년물, 30년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거를 3차례 나눠가지고 지금 부양책이고 뭐고 실시하는데, 이 중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도 있을 거고, 요번에 부양책으로 나오는 재정정책도 있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골고루 수백억 달러 어치씩, 이것도 봐요. 수천억 달러도 아니고 수백억이에요. 아니, 이게 3조나 2조 3천억까지 가려면은 수백억 달러를 해가지고 몇 번을 찍어야지 조 단위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만기가 나오는 채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시 넘기면서 나오는 이제 롤오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을 하면서 나오는 채권도 발행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 국채를 연이어 발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래. 한 주에 이렇게 많이. 어차피 부양책도 같이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빨리빨리 이거를 해야지 그 돈이 풀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돈은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돈의 씀씀이도 과연 인프라에 투자를 하는 건지, 그 달러가 지금 잠겨 있다가 나중에 글로벌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건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한번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희한하게 무슨 이상한 채권 사고 뭐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들어가서 달러가 파킹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3년물 노트, 이게 뭐 채권 얘기하는 겁니다. 0.23 금리에 420억 달러 규모가 무리 없이 팔렸다. 12일에 내놓은 10년물은 32억 달러. 이게 지금 뉴스가 며칠자냐면 이게 5월 15일 거네요. 약간은 좀 뒤졌는데, 이게 이제 거의 지금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10년물은 32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은 0.7%에, 그러니까 1% 다 미만이죠.
250억 달러. 이 정도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 기간이 이렇게 지금 재무부 들어가 보시면 채권 발행한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달러 채권을 누군가가 계속 산다 이거죠. 그 누군가가 주체가 일본과 유럽이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일본과 유럽도 이 돈을 엄청 풀고 있다는 거와 미국 달러의 재정 정책하고 맞춰가지고 채권을 많이 사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그 키포인트고요. 만약에 지금 재밌는 거는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야, 빅리치, 달러가 강세가 보인다면서 쟤네들이 저렇게 달러 채권 샀다가 달러 엄청 강세 보이면 그때 팔아버리면 어떡해? 근데 분명한 거는 그때 달러 채권을 팔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게 또 달러 시스템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뭔가 큰 게 하나 터진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가 나와서 이 달러의 절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극적이겠죠. 그러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달러 강세일 때 채권을 잔뜩 팔았다가 나중에 달러가 굉장히 싸져버렸을 때 100달러 밑으로 가고 80달러 정도까지 뚝 가버렸을 때 이 채권에서도 굉장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이 달러 시스템을 이해를 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다. 자, 이걸 결론을 내보면은 달러 강세는 환차익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재정정책과 경상수지는 이거를 달러 시스템이 분명한 게 강세가 나온 다음에 굉장히 개선이 되고 심지어 경상수지는 플러스로 전환되는 경우를 우리가 봤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1980년대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이런 큰 한번 일을 벌였고 1995년에 강해지기 시작한 달러 상승 주기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달러의 시스템의 그 구축을 굉장히 굳건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서서히 달러에 대한 의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재차 지금 달러 상승 주기로 들어갔고 이 상황을 놓치면은 향후에 미국이 달러 시스템으로 기축통화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번만큼은 이 미국의 달러 시스템은 강력하게 달러 강세를 만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1985년 프라자 합의와 1995년 역프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달러 강세로 인한 미국의 재정적자 축소와 경상수지 흑자로 만들기 위한 지금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분명한 거는 빅리치의 생각은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좀 제가 바뀌었는데 빅리치의 생각은 욕심이 앞서면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봐 오셨을 겁니다. 자, 골프, 당구, 그리고 낚시 이걸 보면요. 우리가 골프를 치다 보면은 참 연습장이나 인도어에서는 굉장히 잘 쳐요. 왜? 이게 시키는 대로 하고 뒤에서 폼을 봐주고 딱 치는데 막상 필드 나가서 이걸 치다 보면은 공을 끝까지 보지를 않고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넓은 그 그린에서 그냥 확 갖다 한번 멀리 날려보고 싶은 이 충동이 드니까 공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멀리 날리기 위해서 치는 순간 눈을 찔끔 감는다든지 그리고 이게 다 칠 때까지 곧게 이게 펴 있어야 될 팔이 힘이 들어가니까 빨리 구부러져 버리니까 이게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를 않죠. 자, 이제 오비가 나가지고 어디로 그냥 숲속으로 들어가는지 연못으로 빠지든지 아주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걸 또 찾을 수도 없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게 스포츠예요. 당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걸 맞춰야 되겠다 하는데도 그 앞에 있는 거 정말 쉬운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맞히고 또 맞춰야지 하면서 내 킥대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딱 틀어지면서 이게 삑사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기회가 오고 찬스가 왔을 때 평소에 연습하는 것처럼 할 수 있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낚시를 한번 보시면은 낚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떻게 보면 레저죠. 이거는 아무리 수십 년의 낚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해도 이 부분은 진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처음 낚시 간 사람이 더 큰 월척을 낚기도 하고 이러는 게 낚시예요. 자, 낚시는 시간과 때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왜 우리가 이제 보통 바다 낚시 가면 이 바다의 물때를 맞춰서 나가는데 이제 조금과 살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죠. 조금이나 살이는 이제 밀물과 썰물 때 이제 어떻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하고 배에서 낚시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구분을 지어주는 상황이죠. 밀물때나 썰물 때 이런 부분에서는 썰물일 때는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해안가에서 오는 고기를 잡는 게 낫고, 밀물 때는 얘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해안가로 이렇게 밀려드니까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지만은 낚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돼요. 썰물이냐 밀물이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부분에 가서 우리가 포인트에다 낚시를 들이우면은 정말 어떤 때는 미끼를 끼우지 않았는데도 빗낚시에도 고기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면 어떤 정말 현명한 선장은 이 물 흐름이나 이런 걸 보고, 오늘은 여기를 가면 고기가 많고 어딜 가면 고기가 많다 하고 이 포인트들을 다 알고 있는 선장들이 있어요. 자, 그러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욕심을 버리고 이런 낚시를 하는 투자자가 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항상 내가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린에 나가면은 골프를 치면서 꼭 다른 방향으로 공을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당구도 이렇게 보면 꽃다발하고 빨간 거 두 개가 이렇게 엄청 치기 좋은 건데도 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삑살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시장을 본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달러가 이 강세에 대한 전략을 하는 게 지금 옳은 건지, 약세에 대한 전략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여러분의 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 여러 전문가들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제 경제 설명을 하면서는 뭐 용어나 이런 거는 빼고 이런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러는 부분들도 있고, 어느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은 저는 앞서 얘기를 했지만 카페 분들과 방송으로 경제를 풀어가려다가 유튜브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거를 한번 소통을 해보자 해서 지금 하는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하면서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 경제라는 한 섹터를 가지고 유튜브를 방송하면서 뭐 구독자를 1만 명 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방송에 나온 전문가도 아니고, 제 방송이 아마도 공감이 되질 않았다면 아마 구독자분들이 10,000명 정도는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뭐 구독, 좋아요 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댓글로 보고 다음 방송을 만들 때 그걸 참고를 할 거지, 여러분들이 공감이 가시고 분명한 거는 괜찮은 방송이다 하면은 분명 구독도 하시고 때가 되면은 방송을 보시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해라 말하라가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실 문제고, 아무튼 이 짧은 한 섹터, 그것도 경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다들 현명하세요. 현명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많은 방송과 비교를 해보고, 얘 논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좀 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과거 사례나 이런 걸 찾아보면서 정말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날지, 글로벌에서, 아니면은 달러가 넘쳐나 가지고 버블이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지금 이제 뭐 갑론을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한국 주식시장 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 가지고 이거를 뭐 주식을 많이 팔아서 고객 애탁금이 늘었다 뭐 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런 전문가들도 조금 너무 자기 그 주장을 앞세우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말을 맞춘다고 봐요. 우리가 날마다 주식시장이 끝나면 투자자별 그 매매 주체를 투자자별 이제 매매 그 결과가 나오죠. 개인들은 지금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무슨 주식을 팔아가지고 그 돈이 고객 애탁금에 몰려있다는 소리를 하는지 저는 그건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지금 모 증권회사 그 수수료가 좀 제일 싸다는 그 K증권회사가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데 거기에 계좌를 뜨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못 트니까 밖으로 줄을 쓰고 스님이나 중국 유학생들이나 뭐 학생들까지 줄을 서가지고 계좌를 트기 위해서 수백만 계좌가 늘어난 상황에서 돈이 들어갔는데 이거를 무슨 놈의 이익 실현을 해가지고 계좌가 고객 예탁금이 늘어났다. 참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좀 너무 억지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주식이 올라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여윳돈을 다 이쪽으로 몰고 있죠. 최근에 MMF도 뭐 수조를 해약을 해가지고 SK 바이오 회사 산다고 지금 이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옮겨가면서 고객 애탁금이 늘어나는 거를 왜 자꾸 희한하게 이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그 점도 저는 좀 아니라고는 보죠. 자, 지금 그런 고객 애탁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금 그 한국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증가 상황을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거 보세요. 과거에 2018년도 장기 하락 트렌드로 들어갈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죠. 요거 지금 아마 에라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주가 빠지는 이 부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약간 그 통계 에러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녹색이 주가거든요. 녹색이 종합주가지수고 나머지 이 부분이 신용융자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요번에 이제 주가 엄청 빠질 때도 신용이 갑자기 줄었다가 다시 12조가 이제 넘어가 가지고 거의 이 수준에 도달을 했죠. 자, 항상 이 신용이 늘어나면은 뭔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7월 6일 월요일부터 이제 변곡이 좀 반복되면서 7월 초에 상당한 변곡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지금 한번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적으로 이걸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투자 기회는 이번에 나오는 강달러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조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의 지도도 바꿔질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기회를 바라고 좋은 말들은 많이 하죠. 위기는 기회다. 하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위기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로또를 맞았으면 하는 사람은 로또를 사야 되고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제가 얘기하는 하락 조건을 갖추는 조건이 지금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하락이다, 연속적인 하락이다, 뭐 주식시장은 그리고 뭐 연속적인 달러 강세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회를 바라고 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 준비된 최고의 투자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무튼 빅리치 방송을 한번 보시고 과거의 방송들도 한번 이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서 이 기회를 한번 준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자, 저 빅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